선생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방학맞이 특별 교사 라이프 특집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시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방학 시즌에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번 한 주 어떠셨는지 한번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의 창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연수를 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연수 진행하느라 바쁘실 것 같고, 아니면은 또 전국적으로 좀 비가 많이 와서 집에 이렇게 안전하게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성 TT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들의 또 여유로운 성장 시간과 힐링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은경 TT님은 비구경만 했습니다. 집에서 비소리를 열심히 듣고 계셨다고 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어떻게 지내셨는지 채팅창에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양혜숙 TT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들의 힐링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티메이트, 티메이트 어떤 분을 모셨냐면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박계화 선생님, 에콰도르 미완성 교양곡의 책을 쓰시고 퇴직 후 시니어 인생 2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해요. 그 이야기는요, 코이카 126기 해외 봉사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스토리를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또 따뜻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라이프 특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실시간 버튼을 안 누르신다면은 저희가 조금 더 딜레이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실시간 버튼을 어떻게 누르냐면요, 왼쪽 아래에 보면은 실시간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클릭했을 때 옆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 실시간으로 보는 거니까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채팅창에도 많은 댓글, 글씨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향수 TT님 주로 집에서 보내고 있으시군요. 네, 유연 TT님 안녕하세요. 준석 TT님 안녕하세요. 네, 연수를 주로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 김규정 TT님도 계시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채팅으로 참여해 주신 분께는 오늘 에콰도르 미완성 교양곡이 우리 박계화 선생님께 쓰신 도서입니다. 이 도서를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박계화 선생님의 친필로 된 여기 메시지가 함께, 짜잔,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는 이 도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이 책을 다 읽으면서 많은 감정이 오르락내렸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른이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좀 세 분께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또 방금 앞부분에서 제가 보드게임, 진로인성 보드게임인 타임슬립 X 설명 영상을 틀어드렸는데요. 팀전으로 서로 협동심을 발휘하면서 진로 인성에 대한 용어들을 익히고 볼 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이 보드게임을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티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자, 영상 한번 함께 보시고 바로 박계화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Con amor hoy yo quiero cantar, sí señor, a mi lindo Ecuador. Con amor siempre debes decir, por donde quiera que tú estés, ecuatoriano soy. Y mañana recordarás todo ese inmenso cielo azul que un día cobijó. Ese amor que tienes aquí y te hará regresar al fin a tu lindo Ecuador. Entonces, ¿cómo se llama este? Primera este. Última. Fresca en mis manos, como lluvia fresca en mis manos, como verde brisa eres tú, así, así, eres tú. Eres tú, como el agua de mi fuente. Eres tú, el fuego de mi hogar. Mi hogar eres tú, como el fuego de mi hoguera. Eres tú, el brillo de mi paz. 아, 2021년 교사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라이브 방송 티타임에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코이카 해외 봉사단 활동 경험담 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 에콰도르 미안 성교향곡 저자 박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은 나도 적도에서 쏟아내는 태양 에너지가 내 영혼 속을 파고들었다. 아직은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정년 퇴임 후 교단 40년의 교육 경험이
선한 영향력으로 쓰일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 나눔의 해외봉사단,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서류, 면정, 그리고 건강검진을 전형을 통해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에콰도르가 자석처럼 끌어당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 마리아 벨라스코 이바라 국립학교 음악교사 요건인 에콰도르 표준 교육을 준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음악을 가르친다. 영월 국내 교육에서 5주간 강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파견될 나라는 여건이나 또는 경제 여건 등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8주간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 교회에서는 5주간으로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정말 힘든 연수에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20, 30대 젊은 단원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최연장자인 68세 제가 젊은이들과 섞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음악교육 단원을 호출했습니다. 사무실을 뛰어가 보니까 20대 여성 단원 둘과 저였습니다. 강사들은 본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코이카 단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열흘 후에 이곳 영월 광장에서 월드 프렌즈 콘서트가 열리는데 합창단을 급조해서 발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대 여성 단원들은 못한다고 거부했죠. 그러나 저는 위기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합창지도 경험이 있는 제게 어쩌면 젊은이들과 잘 섞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영월 합창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젊은 단원들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성악 전공의 H 단원은 파트 연습을, 또 피아노 전공의 L 단원은 반주를, 그리고 저는 총 연습과 지휘를 담당을 했습니다. 드디어 126기 월드 프렌즈 합창단의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오 해피데이 You Are My Sunshine 메들리가 영월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월 군민과 군수 그리고 코이카 단원의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와 앙코르가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는 앙코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원들은 한 목소리로 제게 독창을 요구했습니다. 코이카의 기타를 빌려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전에 연습 없었지만 합창단원들이 뒤에서 백코러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감격해서 목을 때가 울컥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월 합창단 프로젝트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20, 30대 젊은 단원들이 기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타를 칠 줄 아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파견돼서 발대식 할 때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타를 가르쳐 달라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배웠기 때문에 한 50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흘 만엔 도저히 기타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젊은 단원들은 기타를 만점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코이카에는 기타가 11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타를 10대를 가지고 선착순으로 드림 기타 동아리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왕에 기타를 배우기로 한 거 그냥 만져만 볼 것이 아니라 열흘 후에 있을 발대식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 한 곡을 발표합시다. 단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기타 스트로크 주법을 가르치고 가장 쉬운 코드 AD27을 가르치고서 우리의 꿈을 가지고 나갈 I have a dream 노래를 A장조로 변조시켜서 연습시켰습니다. 드디어 발대식 날 단원들이 기타를 치면서 I have a dream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이곳 영월에서 정말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젊은이의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그래도 제가 영월 국내에서 벽에서 보았던 노먼 프랜시스의 모든 꽃이 한순간에 피지는 않는다는 글이 저에게 굉장히 위안을 주었고 젊은이의 빠름과 비교하지 말자. 느려도 괜찮아. 에콰도르는 국기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여러 선생님들께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안 먹어요? 네. 자, 에콰도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얘기하는데요. 혹시 채팅창에 에콰도르는 무슨 뜻일까요? 나라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돌발 퀴즈인데 채팅창에 답을 좀 주시면 이 책을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들어오는데요? 20초 정도 뒤에 보는 거예요. 에콰도르는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적도에 걸쳐 있고요. 북경이 콜롬비아가 북으로, 에콰도르가 페루가 이제 남으로 접경되어 있습니다. 예. 문선영님 정답 적도라고. 여러분이 지금 나왔는데 그 중에 문선영님 제일 먼저 정답 적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스페인어로 에콰도르는 적도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 적도에 걸쳐 있는 나라는 참 많습니다. 한 13개 국가 정도 되는데 나라 이름이 적도인 나라는 에콰도르가 유일합니다. 저는 태극기와 에콰도르 국기 앞에서 코이카 청렴 서약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2018년 11월 8일 역풍에 내디딘 한 걸음. 인천에서 6시에 집합하기로 했는데 함께 에콰도르로 떠나기로 한 H단원, 성악단원이었는데 에콰도르에 저와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로 돼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월에 있는 코이카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이없는 답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H단원은 어젯밤에 갑자기 포기했어요. 선생님 혼자 떠나시게 되었어요.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난생 처음 홀로 떠나는 남미, 68세 나이에 언어도 잘 되지 않는데 1년 동안 살 그 이방인의 짐을 끌고 가야 하는 발걸음이었죠.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설렘은 잃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간신히 인천에서 출발하고 미국의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하면서 10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드디어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입국장에는 코이카라는 글씨를 쓰고 저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할 때처럼 저는 와이파이도 되지 않고
언어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옷에 쓴 코이카만 외치면서 코이카 코이카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1시간 동안이나. 1시간 만에 저를 맞이할 코디네이터가 나와서 선생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저를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이내 혼자서도 그래도 코디네이터가 나온 곳으로 봐서는 내가 정확하게 도착은 했구나 하는 안도감에 그 코디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반전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정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비행기 연착은 다반사고 수화물을 찾는다든가 입국 수속이 원활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모든 것이 정시에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에콰도르에서의 선생님의 삶은 순조로울 것 같아요. 정말 순조로울까요? 또 한 번의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에콰도르 고산지대에서 삶이 이루어졌는데요. 에콰도르 키토는 해발 몇 미터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답이 올 때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응 기간 1달 시간이 있었어요. 3주간은 스페인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었고 1주간은 제가 파견될 학교를 관찰 시습하는 on the job training OJT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답이 들어왔습니다. 황은영 선생님. 2850m 맞습니다. 해발 2850m는 수도 키토의 해발이고요. 안데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곳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해발 4770m 피친차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방인의 발걸음을 쉽사리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벌렁벌렁 뛰고 고산증으로 두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것은 4번선 없는 기타 연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제가 파견될 나라에 1주간 관찰 시습을 갔는데 저를 담당할 코워커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 엘리사벳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저를 유치원부터 각 교실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에서 온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음악교사입니다라고 소개했어요. 음악 교과목이 없는 곳에서 음악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기립박수를 하고 여러와 같은 환영을 합니다. 은퇴를 했어도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곳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실 다 돌아보기도 전에 3일째 되는 날 학교가 휴교령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후된 수도관이 파열로 인해서 단수가 된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코워커 엘리사벳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집도 단수 상황이었어요. 사실 단수 상황에 사람을 초대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났는데 물도 못 내리고 손도 못 씻고 나오니까 제 모습이 되게 어정쩡했나 봐요. 아들이 갑자기 2층에 올라가서 기타를 들고 와서 저에게 불쑥 내밀면서 연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타를 받아들고 보니 4번 선인 D선이 없습니다. 혹시 기타를 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기타 6줄 중에 4번 선이 정말 중요한 저음을 담당해야 될 선이라는 거 알죠? 거기다가 제가 이 줄감개를 봐도 얼마나 오랫동안 연주를 안 했는지 줄감개가 다 녹슬어 있었어요. 저는 이 기타 가지고는 연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와 코어카 선생은 선생님은 음악 선생이니까 연주해라고 계속 애타게 재촉하는 것이었어요. 할 수 없이 5줄로 간신히 조율을 하고 이들의 가장 국민 가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미리 준비해 간 노래 엘 콘도 파사를 스페인어로, 영어로, 그리고 우리말 내레이션으로 불렀습니다. 이후부터 에콰도르의 저의 삶은 사변선 없는 기타와 같았습니다. 음악 교과목이 없는 학교에서 음악 교육 과정이 없는데 제가 음악을 가르쳐야 하는 삶도 사변선 없는 기타 연주와 같았고, 또 현지어인 스페인어가 부족한데도 2학년부터 7학년까지 14교실 들어가서 스페인어로 수업을 가르쳐야 하는 것도 사본선 없는 선과 같고, 또 낯선 문화의 충돌. 제가 이 학교에 처음 도착하던 날 40대 후반의 남자 교장 마르코가 갑자기 뺨 인사로 저에게 들이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뺨 인사를 원하지 않으면 악수를 청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지만 마르코 교장은 악수를 받고 다시 저를 끌어다녀서 오른뺨 왼뺨에 뺨을 대고 뺨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에서 살아가시려면 이곳의 인사법을 따르십시오. 인사예법은 이렇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먼저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뺨을 대고, 그리고 왼뺨을 대고 소리만 내는 거죠. 이쪽에다가 왜 안 넘어가요? 네, 처음에는 너무 당황을 했었는데 떠나기 바로 직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뺨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원활하지 않나요? 살살. 네, 적도선 위에 서다. 스페인은 남미를 300년 동안 침략하고 통치하면서 남미의 문화를 많이 말살하려고 했죠. 스페인이 에콰도르를 침략하고 이곳에서 적도선을 발견하고, 지구본에서 보면은 이쪽이 북반구고 이쪽이 남반구인데 그 가운데 빨간 선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가 정확한 적도선이다 하고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미타델 문도라는 곳에 아주 커다란 적도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미타는 중심이란 뜻이고 문도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km 정도 걸어가면 인띠냔이라는 원주민 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에 적도선, 이 빨간 선에 있는 것이 최근에 GPS 측정 결과 정확한 적도선이라는 게 판명되었습니다. 정확한 과학 측정 기구도 없이 적도선을 발견해낸 원주민들의 삶의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힘들 때면 이곳에 와서 양팔을 벌려옵니다. 제 오른팔은 북반구에 있고 왼팔은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북반구도 남반구도 아닌 자유의 선에 서 있습니다. 적도의 시계는 3시간만 가리킵니다. 아침 9시에 6시에 해가 뜨고 정오를 지나 오후 6시에 해가 집니다. 하루만 정확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똑같습니다. 사계절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봄, 가을과 같은 이 날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곳에 서서 진리의 깊이가 더 강하다는 걸 느끼면서 힘들 때면 이곳에 와서 흔들림 없는 봉사와 나눔의 코이카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호세 마리아 벨라스코 이바라 공립학교에 정규 음악교사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2학년부터 7학년까지 12학급에 총 300명 음악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데 무시카 음악 특별반을 정규 특활 시간에 지도했습니다. 이곳에 전임 코이카 단원이 있긴 했지만 음악 교과라든가 교육과정은 전무했습니다.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음악을 배워보지도 않은 아이들, 선생님들도 음악을 모르는 이곳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월요일이면 제가 신임교사 때처럼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애국자회를 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시작에는 애국가를 부르고 끝에는 교가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들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살펴왔어요. 음정은 없습니다. 완전히 랩처럼 가사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르코 교장에게 물었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애국가와 교가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듣고 부르게 하죠. 듣고 부르면 우리는 다 부를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 그러면 들어보지 않은 노래는 못 부르겠네요. 우리가 글자를 알면 책을 읽는 것처럼 음계를 알면 모르는 곡도 부를 수 있고 모르는 곡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음계다. 제가 근무한 근무 여건은 열악했습니다. 2층 오르는 그 사면 아래 공간, 해도 들지 않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곳에서 특수화 지도교사 윌리엄 선생님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동 건물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악기와 수업자를 들고 이동했죠. 각 교실에는 인터넷 환경이 전무했습니다. 사실 저는 감상 수업 같은 것이 필요해서 인터넷 수업 자료를 여기서 많이 UBS에 담아갔지만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매 시간 음악 확대 악보를 그려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코이카의 지원으로 음악 수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악기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보면대, 블라투스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선생이 이렇게 특사를 지도하고 있으면 그 옆에 제 책상인데 저는 앉을 곳이 없어서 운동장을 배회해야 했죠. 아이들은 그래도 이곳에 와서 악기와 자료를 가지고 가고 저는 이곳에서 확대 악보를 그리면서 그래도 음악교사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치열하게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저는 여행자가 아닙니다. 현지인으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매주 저학년형, 고학년형 교수 학습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뒤에 밤새 외웠습니다. 그러나 각 교실에 들어가 보면 머리가 하였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수업안을 보면서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학생의 질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서 답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치열하게 배웠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코이카에서 3주간 집중 트레이닝을 시켰지만 굉장히 도움이 된 3주간의 스페인어 가지고는 14학급에 들어가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할 수 없이 저 코워커 선생님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주변에 영어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광고폴로라는 지역인데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가르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저를 위한 스페인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의 특별 맞춤형 스페인어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학원에 20대 젊은 강사, 남성 하비에르와 에드가르, 여성 마이라와 나탈리아 강사가
저에게 일주일에 4번씩 스페인어를 집중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제 개인 사비로 냈죠. 스페인어는 언어는 아기가 말을 배우듯 일상에서 시답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젊은 강사들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여행도 하면서 에콰도르의 자연, 문화, 역사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젊은이들의 삶, 또 이곳의 에콰도르 삶의 젊은이들은 어떤 사유를 하고 있는지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은 배워보지도 못한 음악을 자기 후배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선생님에게 감동받았다고 하고 또 가족과 떨어져서 이 먼 타국에 와서 자기네 나라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배운다는데 감격한다면서 정말 정성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사이 제 안에서는 스페인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에콰도르에서 삶이 힘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극적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이카 단어는 파견 6개월이 지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큰딸은 홀로 남미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때는 약 2년 정도 되었는데 홀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저 아르헨티나서부터 홀로 2년 정도 남미 여행을 합니다. 남미는 안데스 산맥이 전체적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해발 3,000, 4,000, 5,000 고산층이 심합니다. 이런 곳에서 강인함을 배우며 새 출발을 준비하는 큰딸. 저는 69세 에콰도르 살이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딸이 하고 아내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76세 나이에 언어도 잘 안 되는데 배낭을 꾸려서 혼자 평생 원하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5개월 동안. 남편의 발걸음은 화산지대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입니다. 저희 작은 딸, 에콰도르에서 언니와 부모가 만난다는 소식에 접했어요. 작은 딸은 아이가 셋입니다. 이때 막내는 막 2돌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아이를 두고 에콰도르로 가보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죠. 이런 작은 딸의 심정을 알아차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사위가 3주간의 휴가를 줬습니다. 새 아이는 어떻게든 내가 키워볼 테니까 가라고 에콰도르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활발한 태평양 화산지대 낄로토와 호수에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백두산 천지와 비슷한 깔데라 호수로 해발 고도 3,941m에서 혈원의 그리움을 잠재운 호수 물결이 저희 뒤로 출렁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작은 변화, 빛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기를 신청을 하면 코이카에서 3개월이나 걸려야 돌아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무엇을 가르칠까? 우선 믿음지도록 축하송을 기도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날은 조그만 교실에서 축하송 발표를 하는 것이었는데 전교생이 학년씩 들어와서 감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좀 지쳐 있어요. 이 사진은 아이들이 7번째 발표하는 시간이어서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음악 시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속 놀이도 시켰고 우리나라 알리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음악 선생님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1년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잘 되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해놓은 게 없다는 자성이 일었습니다. 음악의 꽃을 피우려는 아이들을 두고 떠나가야 하나. 이런 갈등 속에서 뜻밖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저와 함께 영월에서 126기 코이카 단원으로 연수를 받았던 저보다 5살이나 아래 남자 동기, 파라과이에서 근무하던 단원이 갑자기 심정지로 급사했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저는 연장은 없다. 근데 이런 제 마음의 낌새를 눈치챈 학생, 교사, 학부모, 코이카 사무소에서 연장을 청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건인 현직 건강검진을 했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견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 6개월의 연장은 제게 새로운 숙제를 주었습니다. 뭔가 아이들에게 희망에 찬 축제를 준비해야겠다. 음악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에콰도르 교향곡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규모 즐거운 연주라는 주제로 제1악장은 에콰도르 세계, 제2악장은 대한민국 세계, 제3악장은 하나의 세계. 코이카에서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탄력을 받으면서 아이들 연습 시간에 제가 리허설 지휘봉이 음악의 혼으로 춤을 췄습니다. 아이들 가슴에 에콰도르 국기와 태극기, 제 가슴에 지금 달고 있는 이런 기념핀을 전부 달아줬고, 또 곳곳에 이렇게 현수막과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아이들의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습니다. 국가는 비상사태에 접어들었고 국경은 폐쇄됐습니다. 전 세계 코이카 봉사단원의 활동이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한 아이들과 인사도 못하고 출국해야 했습니다. 부랴부랴 밤새워 학교의 후임단원을 위한 활동보고서를 만들고 인수인수 대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집주인 루이스와 신안의 집에서 눈물의 환송 파티를 가졌습니다. 저는 루이스와 신아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가지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집에서 정말 좋은 주인 가족과 함께한 희로애락을 반추했습니다. 이곳은 나의 제2의 고향이다. 우리 서로 잊지 말자. 그리고 제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만에 그리운 고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귀국행 특별전세기로 3개국을 거치면서 60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을 때 남편과 마스크를 쓰고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자가 격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한복을 입은 여인이 신아입니다. 저보다 10살 아래인데 친언니처럼 정말 저를 돌봐주었고, 또 한복이 정말 유난히 이 미소와 잘 어울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이스는 제가 우리 학교 음악축제 때 마르코 교장에게 입히려고 코이카 사무소에서 빌려온 남성 한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사리 인천으로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에콰도르 교향곡이 미완성이 되어서 마음의 빚이 컸습니다. 마음의 백신을 만들어 보낼 방법이 없을까? 고뇌 중에 2020 공무원 연금 수필문학상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리움을 먼저 안다. 몸이 먼저 안다. 기타를 꺼내 들고 가슴으로 현을 탄다.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일까? 이렇게 시작한 수필 에콰도르 미완성 교향곡이 전국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 150만 원을 받아서 전액 코이카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 운동장에서 학교장 마르코와 전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손을 들면서 수상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왓츠앱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가 보낸 코로나 방역 물품 기증식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로니카 선생이 제스필 에콰도르 미안송 교향곡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심포니아 인콘클루사 에콰토리아나를 낭독했습니다. 제가 감동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마르코 교장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코이카, 당신이 우리의 백신입니다. 가운데가 마르코 교장, 또 왼쪽이 제 코코 엘리사벳, 그리고 오른쪽이 베로니카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제가 마르코 교장에게 추천의 글을 요청했습니다. 마르코 교장은 한글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 책을 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 교장이 스페인어로 써보낸 추천의 글을 제가 스페인어로 번역했을 때 전율이 일었습니다. 혹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저와 함께 읽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너지 효과로 잊을 수 없는 사람과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코이카의 해외 자원봉사자로 우리 학교에 온 박계와 아가타 선생님입니다. 또한 아가타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순간들입니다. 아가타 선생님은 직업에 대한 좋은 에너지, 인내, 사랑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에콰도르에서 한국의 선생님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학급별로 학생들의 잠재적인 음악적 역량을 돋보이게 하고 음악 그룹을 지휘하고 여러 공개 프레젠테이션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활기차게 만드셨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아가타 선생님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 학교에서 훌륭한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코 교장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진로 교육 선생님들께 제언을 하나 합니다. 비록 제가 69세에 최고의 연장자로 코이카 단원이 되었지만 배는 바다에 떠 있을 때야 존재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항구에 있을 때는 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책을 읽다가 괴테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줄 아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직은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스페로 스페라. 나도 희망하니 너도 희망하라.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스토리는 영화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벌써 끝나면 너무나 아쉽겠죠? 잠시 앉아서 우리 선생님들과 토크를 좀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의 또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도 받아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의자를 주셨네요. 지금 막 후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듣고 있는 저도 전율입니다. 박계현 선생님의 테이블 활동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선생님의 열정은 따봉, 쌍따봉. 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질문이 벌써 들어왔어요. 네, 일단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벌써 한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왜 에콰도르 나라였나요? 라고 박향순 TT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제가 아까 그 극적인 가족 상봉에서 딸이 남미 여행 중이었다는 얘기를 했죠. 사실 시집도 안 간 딸을 남미라는 나라에 2년 동안 저렇게 홀로 보내니까 남편이 안 된다. 엄마가 가서 딸을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딸을 데리고 들어올 생각으로 갔지만 딸이 한 달 동안 에콰도르가 아니라 페루를 여행시키는데 그 남미 사람들의 순진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페루 곳곳을 여행하다가 야, 나도 남미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매료돼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는 같이 딸과 못 오고 저만 오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코이카에서 남미 나라 나오는 것만 찾았는데 페루를 가고 싶었지만 페루는 없었고 그때 이제 마침 에콰도르의 음악 선생을 찾는다는 게 있어서 제가 찾게 됐습니다. 야, 얼마나 어쩌면 딸이 마중물이 될 수 있죠. 거의 연결점이 포인트가 됐었네요. 네. 자, 근데 코이카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한 몇 달 전, 이제 만 62세죠. 제가 사실은 강동교직원 빅밴드라고 강동교육청 관내에 초, 중, 고, 대학교의 선생님들로 구성된 빅밴드, 그러니까 악단, 브라스밴드를 제가 단장으로 한 10년간 지도를 했는데 그 중에 단원 하나가 선생님 저기 퇴임하시면 코이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근데 그때까지 난 코이카를 몰랐어요. 코이카가 뭔가 하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때는 나이 제한이 만 60세로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퇴임하고 배낭을 메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걸었죠. 엄청 예. 그 117km 40일 걸어서 또 다녀와서 거기서도 진짜 길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책을 썼고 또 이 책이 대박이 나서 제가 재판 2세까지 찍고 했는데 어느 날 은퇴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 연금공단에서 코이카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는 안 되는데 어떤 것인지 가보자 하고 이제 상록회관에서 있었는데 나이 제한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 건강만 하시면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한 길이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죠. 근데 같은 기수에서도 제가 최연장자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좀 어떠한 고난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네. 때 젊은이들과 잘 섞이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41년 6개월 동안의 교단 생활이 교사를 했고 30년, 또 교감 5년, 교장 6년을 하는 사이에 많은 젊은 선생님들과의 호흡을 했었던 경험이 에콰도르의 영월 그 교육원에서도 그걸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것으로 제가 문제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럼 그 과정이 근데 되게 빡빡했잖아요. 책에서 보니까 와, 이게 엄청 스케줄이 네. 아침 장난 6시부터 네. 밤 9시까지 토요일에도 우리나라 알리기 네. 프로그램이 밤 9시까지 이어지고 했습니다. 근데도 그걸 다 이렇게 네. 젊은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소화하시고 거기에다가 기타 준비까지. 네, 기타도 가르치고 또 제가 그 합창단 발표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 최종 발표되기까지 준비 과정들 한 2달 걸리죠. 2달 걸리는데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면접 전형. 면접 전형은 이제 주로 공통된 질문과 자기가 무엇을 가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건강검진인데 건강검진은 사실 젊은이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어느 날 저도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계와 예비 단원은 2차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그 을지로에 있는 국가검진센터에 갔는데 다른 단원도 50세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악한 지역에 가야 돼서 거기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인 단원들은 여성 단원은 자궁에 특별히 더 진단을 했고 남성 단원들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전립선 검사를 더 치열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시니어 단원들이 굉장히 합격률이 좀 높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면서 기타 연주까지 합창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혹시 그 합창단에서 했던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 음악을 한번 네.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좀 떨리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울렸어요 지금. 그랬어요? 아 진짜 이 마음속에 어떠한 깊은 뭔가 감정을 좀 건드린 것 같은 진짜 그런 목소리신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곡을 좀 선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합창단에서 이 곡을 한 합창단은 이제 이 노래는 하지 않았고 어디서? 막 이제 앙코르가 터져 나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준비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독창을 하세요 하니까 혼자 노래 불러달라? 혼자서 불렀고 뒤에서 합창 단원들이 이제 나름대로 화음을 넣어줬던 곡이라서 아까 지금 굉장히 감동이었지만 저도 감동으로 가슴이 뛰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와,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라는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 가사 하나하나가 또 이게 걱정을 해요. 그대잖아요. 네. 그래서 또 가사 하나하나가 또 울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로 인해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현직에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쓰담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응원의 메시지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감동이 깊었지 않았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 짝짝짝짝짝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또 질문이 좀 여러 개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 말고 하나를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거 건강 관리는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무릎 아파서 걷지 못하는 친구, 허리 아파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건강은 하루아침에 관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30년 넘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 20분 하고 또 요가도 한 10년 정도 했고 수영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하는 거 한 15년 했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정신 건강이겠죠. 예,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제일 비결인데 어떤 운동을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운동을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아침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저녁에 요가하고 그리고 수영 일주일에 3번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매일 집에 가까운 곳에 한두 시간 걷는 거 이거를 그냥 꾸준히 하면 기초 체력 저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하우 중에 목소리 관리법은 안 나왔는데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리법은 뭔가요? 이 비법도 좀 한번 좀 전수를 좀 해주세요. 그거는 뭐 좀 타고난 거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화를 내지 않는 거죠. 화를 내는 소리를 내거나 분노하고 이럴 때는 진짜 소리 많이 가죠. 그러니까 항상 웃고 제가 41년 6개월 동안에 제 교육과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웃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 책에도 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웃으며 다가가는 거 그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멋진 말씀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와, 그러면은 근데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는 기억 중에 에콰도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행복한 기억 한 가지 생각나는 일 있으면은 그거 한번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맨 처음에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음악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 다른 시간보다 음악 시간 유난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악이 없는 나라에서 음악 선생님이 왔다니까 아이들이 저를 향하는 그 기대감 말도 못해요. 눈이 막 말똥말똥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나는 멋진 학생이다 이런 그 구호도 가르치고 할 때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정말 악보를 볼 줄 모르고 그러던 아이들이 어느 날 제가 가사도 없이 그냥 악보로 이제 적어놓고 나서 너희들이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리듬도 박자를 지도를 했으니까 솔, 솔, 미, 파, 솔, 라, 라, 솔 이러더니 노래가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너무 감동해하고 이거 무슨 노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고향의 봄이란다. 애들이 정말 감동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고향의 봄의 노래를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내 스스로 배웠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말로 가사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나 서 있구나.
저는 여기 계시는 진로교육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음악을 제가 가르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에콰도르 아이들은 실제로 음악적인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특히 어느 곳에서 음악이 나오면 다 춤을 출 만큼 리듬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국립학교에서 음악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넛지라는 말 아시죠? 넛지. 아이들의 옆구리를 툭 건드리면 아하 하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음계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도가 있고 레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음을 따라가면은 자기가 소리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을 때 저는 넛지만 했을 뿐입니다. 예. 그랬을 때 내가 이곳에 와 있었다는 거, 그런 보람을 느꼈죠. 아이들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되네? 이게 음계를 통해서 이게 되네? 그러니까 1학년이나 7학년 아이나 다 똑같이 오선보부터 가르쳤다니까요. 5줄이 있고 4칸이 있고 줄에 첫 번째 걸리면 뭐고 그 아래는 이제 덧줄이 있고 이런 거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죠. 전부 스페인어로. 오. 네. 야, 이거 지금 사실 여기 진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많은데 제가 신청 선생님들 보니까 음악 선생님도 몇 번 신청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저도 신기했는데 남미는 에콰도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음악을 공립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음악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음악을 가르치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에콰도르의 연주자들이 굉장히 음악을 잘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음악을 배우는 학교에 간 거고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음악 교과 자체가 없죠. 그래서 마르코 교장, 교감 모든 선생님들도 음악을 안 배운 분들입니다. 그러니 아이들만 신기해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도 자기 반 아이들이 음악을 하는 걸 보면 담임 선생님 안 나가요. 우리는 요즘에 왜 교과전담 선생님 수업에는 선생님들 좀 보통 나가 계시잖아요. 안 나가요. 자기도 배우고 배우고 싶어서. 뒤에서 같이 자기 아이들 하는 거 동영상 찍고 이러죠. 네. 와, 하능영 TT님이 아이들에게 음악이라는 언어를 가르치셨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와. 언어입니다. 글자를 알면 책을 읽듯이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언어를 가르쳐줬죠. 근데 음악은 사실 세계적인 만국 공통어잖아요. 예. 그래서 더 잘 소통했고 어떤 교과목보다도 제가 음악이라서 좀 더 즐겁게 아이들하고 소흡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뭔가 행복한 일도 많았겠지만은 네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생각지도 못할 좀 힘든 좀 일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정말 제가 책에 소상히 밝혔지만 사실 에콰도르의 제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는 착각에 좀 사로잡혔어요. 아이들이 너무 환영하고 아이들이 막 음악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할 거라는 착각에 빠졌죠. 어느 날 7B 학급에 수업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통 쉬는 시간이면 악기를 가지러 오는데 이날따라 애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악기를 들고 갔더니 아이들이 복도에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뭘 만들고 있어요. 너네 뭐 하니? 그랬더니 우리 뭐 내일 키토의 날을 준비해서 뭘 만든대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 음악 시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들어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음악 시간 아닌데요? 선생님 잘못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확인했더니 맞아요. 음악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했다는 어떤 그런 그 불쾌감이 일어서 화를 내지 않고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얘들아 음악 시간이 맞다 들어가자 간신히 아이들을 이제 달래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애들이 공연히 해찰 부리고 집중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척하고 코를 그렁그렁 고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냥 둘까 어떡할까 하다 가서 제가 책상을 빵빵 2번을
때렸어요. 책상을.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수업을 마치고 돌아서 나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괴감이 들었어요. 근데 다음 날 마르코 교장이 교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교장실에 가봤더니 6학년, 7학년 B반 담임 크리스티나와 코오코 에콰도르, 코오코 엘리사벳과 저하고 앉아 있는데 마르코 교장이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해요. 아, 어려운 일이 있구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아이 등을 2번 때렸다. 그런데 아이는 음악이 싫은데 선생님이 억지로 하라고 등을 때렸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를 음악 배우지 않겠다. 나도 안 배운 음악을 선생님한테 몇 가지 맞아가면서 나는 가르치고 싶지 않다. 음악 선생님 우리 반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뭐 교육청에 이제 진정을 내띠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스페인어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학교장이 어쨌든 진정을 냈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면서 잔뜩 자기가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잔뜩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 이제 6학년 B반 담임과 저에게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눈물이 쏟아지고 눈이 뭐 그런 상황에서 잘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 아이에게 다시는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쓴 걸로 생각하고 전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7학년 B반 음악 수업이 있어서 제가 악기를 들고 들어가는데 마르코 교장이 선생님 그 교실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안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니라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아닙니다. 7B학급은 음악 수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인한 게. 네.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울하게 지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교문에서 7학년 B반 아이들이 전부 서가지고 편지를 써서 페르도나메 아가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스페인어로 글씨를 쓰고서 아이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갔죠. 나는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음악 선생이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편지를 써서 마르코 교장에게 갔습니다. 아이들이 탄원서를 낸 거죠. 후안이라는 학생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음악 수업을 못 받는 건 억울해요. 우리는 음악 수업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번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 사랑한다. 저는 반과 저와의 밤마다의 특별한 스킨십 사인이 있거든요. 비록 수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운동장에서나 어디서나 아이들을 만나면 7반 스킨십 사인을 하곤 했어요.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후안이라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풀겠습니다. 이제 12살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교장실에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실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이걸 풀고 싶어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은 7학년 B반들 음악을 받게 해달라. 그러나 교육청 민원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안을 꼭 안아주면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어. 그러나 누구나 사과하지는 않아. 너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예, 정말 후안은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예, 7학년 B반 아이들은 정말 저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했던 에콰도르 교향곡에서는 2반 여학생들이 댄스를 추기로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못하게 돼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아, 정말 그 미완성으로 끝내기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친구를 나중에라도 한번 진짜 다시 만나는 일이 있으면 너무나 저는 네. 소망합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음악을 하나
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4번선 없는 기타라는 말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 4번선 없는 기타가 에콰도르에서 처음 부른 노래고 그게 이제 그들의 국민가요라는 엘 콘도르 파사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엘 콘도르 파사를 7번 불렀다고 소개했지만 사실은 한 20번도 더 부른 것 같고요. 마르코 교장과 또 엘리사벳 코워커는 어디 가나 저한테 엘 콘도르 파사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고 심지어는 졸업식에서도 이걸 불러달라고 했을 때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에콰도르 사람들의 엘 콘도르 파사 사랑은 대단합니다. 제가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엘 콘도르 파사가 정확한 뜻을 다시 한 번만. 네, 엘 콘도르 파사는 사실은 그 남미의 어떤 민요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가펑클 무슨 가펑클이라 사이먼 앤 가펑클이 이제 가사를 기록해서 그 콘도르는 제가 이제 콘도르가 나는 페루의 그 5천 해발 5,000m 넘는 꼴까 캐년에서 그 나르는 콘도르를 봤는데 이들은 비록 스페인의 침략으로 잉카 문명을 잃어버렸지만 언젠가는 그 영웅이 죽어서 콘도르로 비상할 거라고 믿으면서 잉카의 문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을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꿈을 갖고 날아오르라는 그런 뜻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엘 콘도르 파사 부르겠습니다. 네. 박수. El cóndor de los Andes despertó con la luz de un feliz amanecer. Sus alas lentamente desplegó y bajó a río azul para beber. Tras él la tierra se cubrió de perdón, de amor y paz. Tras él la rama floreció y el sol brotó en el trigal, en el trigal.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 Away, I'd rather sail away like a swan that's here and gone. A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He gives the word. It's sad, it's sound. It's sad, it's sound. 길이 되기보다는 숲이 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발 아래 대지를 느껴보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Tras él la tierra se cubrió de verdor, de amor y paz. Tras él la tierra se cubrió y el sol brotó en el trigal.
los Andes descendió. Al llegar un feliz amanecer, el cielo al ver su marcha sollozó y volcó su llanto gris cuando se fue. El cóndor de los Andes descendió. Al llegar un feliz amanecer, amanecer, amanecer. 와. 이게 한국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갈 때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나는 날개를 펴고 이제 날아갈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막 이게 막 전달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지금 김찬수 TT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엘콘드로 빠싸.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힘, 자신감이 있어 좋았습니다. 초등교사를 하셔서 그런가 다재다능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노래도 한 두세 곡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네, 벌써 아쉽네요. 8시 네.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퇴직을 앞두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일단은 지금 현직에 계셔서 이제 2학기 계약도 며칠 안 남은 상태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단의 삶을 살았다는 거, 이걸 자랑으로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만 없으면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의 녹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가르쳤던 이 교육 경험을 은퇴 후에도 무언가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버리시고, 우리가 나가면 세계 곳곳에 나를 필요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게 코이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또 코이카에서는 일반 어떤 그런 봉사단체도 많지만 이왕이면 코이카에서는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의 안전도 지키면서 도와주는 곳이라서 한번 코이카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여기서 코이카 선전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갑자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갔다 와서 이렇게 강한 울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째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퇴임 후에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뭘 했을 때 즐거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또 현재 지금 그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 하나하나 그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그 아이가 뭘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지를 판단하셔서 넛지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그 교단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41년 6개월 동안 저는 교단에서 참 행복한 선생님을 했고, 또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교사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저는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신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박계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면은 제가 안내할 것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와, 지금 문선영 TT님은 고품격 토크 콘서트입니다. 계속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진짜 이 노래도 너무 목소리도 좋으신데 노래까지 잘하셔가지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힐링된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막 댓글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참여해주신 분께 선물 드려야죠. 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우리 에콰도르 미완성 교향곡 세 분께 사인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보내드리려고 하고, 요거는 네, 돌발 퀴즈 맞추신 분 두 분이랑 한 분 해가지고 총 세 분께 보내드리고, 또 두 분은 더 타임슬립 X라는 진로 인성 보드 게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당첨이 되셨을까요?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팀마스터분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에콰도르 미완성 교향곡의 문선영 TT님, 황은정 TT님, 김창순 TT님 축하드립니다. 타임슬립 X는요, 김기성 TT님, 한은경 TT님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이 되신 분들은요, 저희 D타임 카페에 가셔가지고 이벤트 당첨에 배송 정보 입력해 주시고 스텝만 보기를 꼭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송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티타임 공식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저희가 또 다음 티타임은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기도 하고, 오늘 우리 박계하 선생님의 이 강의를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채팅방에서는요,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막 올리지 마시고 길게 누르시면은 하트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채팅 글에. 그래서 하트로 응원 메시지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에 선생님들에게도 새로움과 휴식이 필요해 교사 라이프 특집으로 지난주에 권영선 선생님의 캠핑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박계하 선생님의 교사 퇴직 그 이후의 삶, 미완성 교향곡, 에콰도르 미완성 교향곡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조두현 선생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메타버스 잽에 대해서 활용 강의를 해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 잽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주에 8월 24일 수요일에는 나를 드러내는 세특, 자소서, 면접에 관련해서 고재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는요, 캠퍼스 멘토의 교육팀의 문태준 팀장과 함께 동사형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정말 후기 글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 게시판이 있어요. 시청자 게시판이 있는데 티타임 카페 가시면은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시청자 게시판에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딱 다음엔 또 어떤 내용이 듣고 싶은지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티타임은요,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선생님들이 필요한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을 서포팅해주고 힐링하는 시간, 그리고 성장하는 시간을 같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게시판에 꼭 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